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중심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던 비프 광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중구 남포동에 이 극장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될 때 당연히 이 남포동에서 개최를 했고, 그게 비프 광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해운대에서 대부분의 영화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제영화제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재미는 이 바닥에 유명한 영화인들의 핸드 프린팅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의 핸드 프린팅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밤에는 포장마차가 많아서 간단하게 술 한잔하기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시장. 아마 영화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시장인데, 사실 이 부산 중구에만 국제시장, 그리고 깡통시장, 자갈치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 3개나 있습니다. 이 국제시장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 구역이었고,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남긴 물건을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원래 돛대기 시장으로 불리다가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건까지 취급하면서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국제시장 옆에는 우리나라 단일시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부평 깡통시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무려 27km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공설시장으로 탄생합니다. 원래는 부평시장으로 불리다가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깡통, 통조림, 과자 이런 거 팔면서 부평 깡통시장으로 불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일본에서 물건을 떼오는 보따리 장수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물건이 많았다고 해요. 여기 또 재밌는 게 2013년에 국내 최초로 야시장을 열었어요. 매일 저녁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나오면 헌책방이 모여있는 보수동 책방 골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또 한국 전쟁 때 함경북도에서 피난 온 부부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잡지를 팔면서 책방 골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책방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언덕에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이곳은 70년대, 80년대 부산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부산 중부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 민주화운동의 거목,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성묵 목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특히 방금 이 사진은 87년 6월 항쟁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최성묵 목사가 같이 찍힌 사진입니다. 혹시 보수동 책방 골목을 들리신다면 부산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이 중부교회도 한 번쯤 방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쉽게도 지금 보수동 책방 골목에 많은 책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방문하셔서 책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방을 지나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40계단이라고 있는데 단순한 계단이 아니고 이곳에도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온 피난민들이 이쪽에서 판자촌을 이루기도 했고, 또 계단 앞은 구호물자를 팔던 장터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가족과 상봉 장소로도 이 계단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한국은행이라고 써진 큰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구 한국은행 부산 본부인데요.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에 조선은행 부산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인이 만든 건물을 철거하고 1963년 이 건물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이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해방 이후에는 미국 문화원으로 50년 동안 쓰이다가 현재는 부산 근대역사관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산 근현대 역사를 또 알 수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대청동 거리를 재현했다고 하니까 시간 있으시면 꼭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는 용두산 공원 입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남산타워가 있다면 부산엔 부산타워가 있습니다. 용두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기 좋습니다. 용두산이 조금 특이한 게 조선시대 1678년에 이 초량 외관이 설치되면서 일본인들이 이 근처에 살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용두산 중턱에 일본 신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1916년에 이 용두산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의 부산타워 위치에 그 일본 신사를 놨다고 하네요. 물론 해방 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이는 부산 풍경도 꽤 볼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에는 해병대 사령부가 용두산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병대 사령부 기념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때 부산의 랜드마크였던 영도대교입니다. 1934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도계교인데요. 지금 영도대교는 새로 지은 겁니다. 옛날에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 이 영도대교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또 우리 분단의 아픔을 가진 민족의 애환이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밑에 배가 지나다닐 때마다 다리를 열었다고 합니다. 원래 하루에 한 번 다리를 여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산 부민동에 있는 임시수도 기념거리입니다. 여기 보기 전에 근처에 주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법률사무소로 쓰던 건물입니다. 어쨌든 임시수도 기념거리에는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가 있는데요. 한국전쟁이 총 1129일인데 그중 1023일 동안 부산이 대한민국 임시수도였습니다. 이 부민동은 당시 임시수도 정부 청사뿐만 아니라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으로 임시수도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재 박물관이 된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딱 보시면 아, 일본이 만들었구나. 전형적인 일본이 만든 건물이고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경상남도 청사로 쓰이다가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 정부 청사, 그리고 전쟁 후에는 이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석당박물관이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유묵, 김구 선생님 유묵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보물들이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꼭 구경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나와서 조금만 걸으시면 또 다른 곳이 저희를 반겨줍니다.
여기는 한국전쟁 때 부산 임시수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렀던 관저입니다. 현재는 임시수도 기념관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 관저였습니다. 외부는 서양식 2층 벽돌집인데 내부는 전형적인 다다미가 깔린 일본집이고요. 내부가 102평이나 되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집들이 해볼까요? 이쪽이 응접실이네요. 당시 쓰이던 가구를 전부 재현해 놔서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화장실이 상당히 넓고 되게 특이합니다. 소변기도 되게 좋아 보이죠? 기만하고 뭔가 마음 놓고 허심 탄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정치가 싫었단 말입니다.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보러 한뭐 대통령 관저 뒤로 가시면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미동 비석 문화마을입니다. 여기는 부산을 오시면 많이 가는 감천 문화마을 옆에 있는 아미동 비석 마을인데요.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전국에서 피난을 왔기 때문에 집을 막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비석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 총 8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7개밖에 못 찾았어요. 그중 하나도 여기 지도 옆에 바로 있습니다. 이 비석은 그래도 글씨가 선명한 편이네요. 여기 써있는 게 타이쇼 2년이니까 아마 1913년 돌아가신 누군가의 비석이겠네요. 전쟁 당시에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지어야 했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대로 마을 골목길을 걷다 보면 비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쪽 계단 밑에 비석이 보이시죠? 그리고 놀이터 가는 계단에도 비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 앞에도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마을 벽에도 이렇게 비석이 있고요.
마을의 또 다른 골목을 걷다 보면 또 벽에 비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외지인들은 아무래도 조용조용 구경을 해야겠죠. 특히 이제 집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는 비석이 아마 마을에서 가장 큰 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누군진 알 수 없지만 이 비석 마을에 묻힌 영혼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여기 촬영 다 하고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가신다면 꼭 아미 비석마을도 오셔서 이곳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 중구의 많은 곳을 갔는데요. 여기 부산 중구는 우리 한국인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곳이 많아서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제가 보여드린 곳 말고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부산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